알아야겠는데 잘 모르겠는 집요하고 태생적으로 논리적이며 심플한 멋을 놓지 않는 선한 사람을 섬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매진 대세 태차장입니다. 잠실에 롯데월드 아시죠?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을 끊어서 지금 한 해 동안 거의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주변 카페에도 자주 가고요. 가서 이제 대본 스크립트도 좀 쓰고 개인적인 기획도 좀 해보고 이런 좋은 시간을 종종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잠실이 속한 이 송파구 역시 사실 학력과 경쟁심 이런 것들이 대치동만큼 치열한 동네인 것을 저는 이런 카페들을 다니면서 종종 깨달았던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꽂고 좀 기획을 멋지게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제 귀를 뚫고 들어오는 아주머니들 군단이 한 9명이 제 옆옆 테이블에 쭈르르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각자 뭐 좀 눈치 보면서 시키시더니 각기 아이들의 스펙을 약간 통성명 하듯이 이야기하고 누구 아빠가 뭐 변호사다, 누구 엄마가 의사다, 반에서 누구랑 싸웠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로 점점점 대화가 익어가는 것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애는 이 정도 점수가 나와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부터 우리 애는 포기해서 유학 보내야겠다 등등 사실 옆에서 참 듣기 좀 애매하고 거북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역시나 학벌이 진짜 최고로 여겨지는 문화는 여전히 강력하게 자리매김하여 살아있다고 좀 보이고요. 앞으로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무인도에 저만 남아있어도 이 문화는 죽어도 안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 참 풍토적인 현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번의 실패는 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요상한 문화 그리고 끝없는 학력 경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 번의 실패가 마치 인생의 끝인 양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패는 인간 성장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한 번의 실패가 개인의 전체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라는 낙인이 꽝꽝 찍히고요. 이후 재도전에 대한 기회조차 진짜 생각보다 많이 제한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는 창의적인 도전적인 어떤 사고를 당연히 저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고요.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많은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처음 시도했다가 다 망했죠. 애플의 공동 창립자 스티브 잡스 또한 역시 너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결국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끈 스토리는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례들이 오히려 진짜 극히 드문 거죠. 스티브 잡스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녔으면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실패를 숨기고 다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회적 풍토를 타파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력 경쟁,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키재기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고액 사교육의 어떤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만약에 그저 그런 대학에 소위 말하는 뭐 지방대나 뭐 이상한 데 갔다 라고 하는 사실이 개인의 가치 자체, 존재의 가치 그 자체를 폄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비논리적인 현상이죠. 이러한 경쟁은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또한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감을 높이려는 아주 요상한 문화로 발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울의 한 고급 주거 지역에서는 엄마들이 모여서 지금같이 뭐 잠실이나 대치동 이런 데 특히 좀 심하죠. 자녀들의 대학을 서로 진짜 비교하고 그게 사회적 지위로 거의 줄 세우듯이 깔보고 막 훑고 뭐 스캔한다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일상 다반사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녀들에게 어쩌면 부당한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참 이거는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밝은 사이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학벌, 학위, 계급장을 모두 다 떼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실전, 실력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사회 안에서도 비주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출신의 어떤 성공 신화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 문화라고 하죠.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완전 나고자 처리하는 그 엘리트 문화를 타파하고 올바른 비전과
비전과 전략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한 비주류 출신의 기업가가 신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뭔가 시장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큰 성공을 거뒀다라는 이야기들도 요즘 우리나라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좀 많은 사례들이 좀 브레이크스루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비전과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업계를 리드하는 위치에 오르기도 하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그 이정효 감독,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비주류 출신 감독님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성공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한 또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됩니다. 초기의 성공 이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죠. 지금 광주 FC 같은 경우도 전술이 다 간파되었는지 또 순위가 확 떨어져서 거의 꼴찌를 지금 막 모면하기 바쁜 것 같은데, 사실 결국은 이래놓고 다시 엘리트 출신들이 주도권을 다시 잡아가는 경우도 국내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어떤 산업군이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성공이 진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꾸준한 노력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사실 명확해요. 인생은 뭐다? 롱텀 게임이다. 긴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이건 비엘리트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확실한 철학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어떤 힘, 비전, 그리고 어떤 그릿 같은 그런 정신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태 차장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